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국인들의 관광 재개로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화장품 업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기업은 브랜드 쪽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화장품에 필요한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먼저 과거에 화장품 섹터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던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면 2014년에 화장품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을 때 코스맥스는 6만 원대에서 23만 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1년 만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3배와 4배씩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품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중국인들이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으로의 수출량 확대, 그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유커들의 구매 증가에 따른 실적 업사이드가 기대됐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증권사에 내놓았던 전망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중국 공장 캐파가 2배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이 2014년부터 1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1년 만에 30%에서 40%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화장품 섹터를 상승 견인했었습니다. 그 이후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사드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이 실적을 끌어올려 줄 걸로 기대됐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센티가 다 같이 하락하면서 코스맥스가 중국 비중이 높아서인지 당시에 상대적으로 빨리 고점을 찍고 주가가 꺾였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는 상당히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예전만큼 팔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워낙 오랫동안 사드 이후로 중국과의 사이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들의 한국으로 단체 관광도 자유롭게 풀린 상황이고, 화장품 섹터 자체가 과거와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국내 신규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제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변화 포인트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의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지는 국가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북미와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일 텐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기업은 일본양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변화의 수혜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제가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이 크게 두드러진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MZ 세대들이 즐겨 쓰는 브랜드들은 전부 인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최근에는 조선미녀나 로맨과 같은 고객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회사의 고객사입니다. 하나씩 오늘 말씀드리려는 회사의 어떤 변화의 수혜를 누릴 만한 업체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몰빵. 오늘 먼저 말씀드리려는 회사는 펌텍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화장품 용기를 화장품 브랜드 향으로 이제 보내주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펌텍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업체는 크게 연우, 삼화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화장품 용기 업체 중에서 매출이 큰 탑3가 연우, 펌텍, 삼화가 되겠습니다. 펌텍 코리아는 자회사 부국 TN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 1위 업체인 연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업체인 연우와 사마라는 회사는 이제 독립적으로 용기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주인이 다른 화장품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종속 법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사마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해외 브랜드 향 매출이 대부분이었었던 업체인데, 비교적 최근인 2023년 7월에 TPG라는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는 대형 PE의 펀드에게 매각이 됐고,
기사상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TPG는 이미 로덴앤필즈,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즈, 그리고 EF 코스메틱이라는 글로벌 업체들의 주요 주주로 알려진 바가 있고, 이들 업체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매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연우라는 회사가 한국콜마에 인수됐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사마의 피인수가 왜 펌텍코리아 입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이 되는데요. 연우는 2022년 4월에 한국콜마에서 약 2,800억을 주고 경영권을 인수를 했었는데, 그때 전후의 영업이익 수준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 종속회사로 들어가게 된 셈인데 이익은 오히려 인수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략 추측을 해보건대 피인수가 되면서 피인수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정상화의 과정이 상당 기간 길어지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의 판매 부진에 따라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IR도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IR 자료가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자료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용기 업체에게 제품을 맡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펌텍코리아 같이 독립된 업체가 있는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이런 경쟁 업체의 피인수 상황을 보시면 이번 사마의 TPG에서 피인수 된 것 또한 TPG가 기존에 투자해놓은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의 시너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국내 주요 인디 브랜드들은 더욱이 펌텍코리아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으로 펌텍코리아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빅2라고 분류되어 있는 두 개 업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매출 비중이 10%대 정도 되는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최근까지 낮아져 와서 1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인디 브랜드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60%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의 패러다임의 수혜를 이 펌텍코리아가 확실하게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일본 매출 비중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 비중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IR에 추가적으로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잘 알려져 있는 VT 코스메틱의 일본양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기를 만들어주는 펌텍이 어느 정도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VT의 화장품 매출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신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고, 이 VT의 리들샷 캐파를 현재 20만 개 수준까지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30만 개로 약 50%를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을 보시면 펌텍코리아에게 이제 주문을 주는 업체로 조선미녀와 라운드랩 같은 올리브영의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동사의 실적 견인의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은 전년 대비 23%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매출 상승폭보다는 더 크게 37% 상승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됐기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인데요. 품목별로 보시면은 여러 용기 형태 중에서도 동사가 잘하고 있는 스틱 용기 제품에서 크게 성장이 나타났고 190% 상승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이 2,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36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OP 마진이 13% 수준에 육박을 하는데요. 마진율이 이 정도면 업계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연우가 과거에 잘 나왔을 때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경쟁 업체인 용기 업체들 사이에서 펌텍코리아의 마진율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제품 특징적으로는 동사가 개발한 자체 금형 모델인 프리몰드라는 형태가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기술력 덕분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펌텍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양 그대로 제품이 찍어 나오는 구조라서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물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보다 싸게 용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펌텍코리아의 입장에서는 덕분에 마진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이 프리몰드 형태를 많이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 시기는 더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타 업체 대비해서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몰드 용기는 마진율 측면에서 커스텀 용기와 비교를 해보면 2배, 3배 높은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군요. 올해 7월에 공시로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이는 3공장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동사의 캐파가 현재 3,500억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3공장이 증설이 되면 현재 캐파의 30% 이상 캐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4공장까지 내년에 증설 투자를 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 확대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캐파 확대를 미리 계획을 하고 IR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만한 리스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버행 우려도 지금은 해소가 된 시점입니다. 올해 5월에 FI로 들어와 있던 사모펀드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이 약 지분의 1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블락딜로 매각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는 대량 매도가 나올 만한 여건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주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꼽자면 화장품 섹터가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와 관계 개선에 따라서 센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펌텍이 중국 쪽은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여러 업체들이 실망감에 매물이 나온다면 펌텍코리아도 같이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년까지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